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윤이의 책문화TV 정윤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3월 16일 수요일 방송인데요. 오늘부터 저희가 좀 새로운 방송을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도서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전 서울도서관 이정수 관장님과 함께하는 도서관 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새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우리 이정수 관장님과 함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서로 활동을 해오셨고요. 서대문 구립도서관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서울도서관장으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해 오신 우리 이정수 관장님 제 옆에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네, 우리 이정수 관장님 인사 나누시고 같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아니 우리 관장님 때 뵈니까 봄이 온 것 같아요. 진짜 봄. 네. 그래요? 네. 제가 오늘 봄 옷차림은 아닌데. 네. 아니 우리 관장님 뵐 때마다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밝고 네 좋으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요. 남 얘기하십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네네. 네, 그래서 네, 우리 서로 기분 좋은 사람으로 네, 좋습니다. 꽃도 네. 있고. 네네, 그러니까요. 네네. 네.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이제 경칩도 지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개구리도 깨어난 이제 봄인데요. 이제 확실히 날씨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예. 네, 하루하루 달라지게 네, 날씨가. 패딩 입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패딩 입고 있다가 갑자기 예. 패딩을 벗어야 되는데. 던지고. 벗어 던지고.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기획을 했는데요.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도서관 이야기 하면은 굉장히 생소할 것 같아요. 도서관 이야기?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도서관은 우리 옆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공간이 또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기능, 그리고 우리 삶에서 도서관이 또 어떤 곳인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도서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도서관 전문가도 계시겠지만은, 그리고 또 도서관을 아주 자주 이용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도서관에 대한 정책, 그리고 도서관 문화,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뭐 다양한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전 서울도서관 이정수 관장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해요. 네, 자 우리 먼저 우리 이정수 관장님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정말 이정수라는 이름을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그런가요? 그렇죠, 네. 출판계에서는 정윤이 모르면 간첩. 아, 네. 네, 도서관계에서는 이정수라는 사람을 모르면 간첩. 오늘 여러 가지. 네. 네. 그런 꿈을 꾸고. 그쵸? 네. 맞아요.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이정수 관장님께서 최근에 그 서울도서관 그 관장님 임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임기 몇 년 하셨죠? 제가 2017년 1월 2일자로 들어가서 네. 2022년 1월 1일자로 네. 만 5년을 꽉 채우고 나왔습니다. 네. 5년 동안요? 네네. 네. 와, 사실 그 서울도서관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생각보다 네.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쵸. 네, 네, 제가 네.
만나는 분들마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 서울도서관은 예전 서울시청 건물이 도서관으로 탈바꿈했거든요. 2012년 10월 26일에 개관을 해서 올해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10년 됐어요? 네네네. 진짜 세월 빠르네 진짜. 네. 그 만 10년 됐는데 그러니까 2012년 10월 26일 날에 이제 서울도서관이 개관을 했고 그러니까 옛날 서울청사 서울시청 건물. 시청 건물. 그리고 새로 지은 시청 건물은 그 바로 뒤편에 있고. 그러니까 옛날 시청 건물을 이제 서울도서관으로 그 전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도서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도서관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건 오세훈 시장 때였고요. 진행을 하다가 이제 시장님이 바뀌셔서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도서관을 개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일을 하다가 2020년에 이제 시장님이 다시 오셔서 오세훈 시장님 다시 오셔가지고 2021년이죠. 그치, 그때 다시 오셔서 그래서 시작한 그 시장님이 다시 오셔서 서울도서관을 취임하고 바로 다음 날 불러보러 오셨어요. 궁금하시다고. 사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도 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셨고 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셨죠. 네, 맞습니다. 사실 서울도서관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택시 타고서는 자 서울도서관 가주세요. 서울도서관 어디죠? 이렇게 기사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옛날 서울시청사요? 아니면 뭐 서울광장 앞에 있는 옛날 시청 건물이요? 이렇게 하면 거기가 도서관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계셨는데 이제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도서관이 어딘지. 많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동네 도서관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이제 동네 도서관은 규모가 많이 크지가 않고 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책들이 이제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는 반면에 서울 도서관은 그래도 한 50만 권 정도의 장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만 권이요? 그리고 이제 전자책이 다른 구립도서관에 비해서 한 이제 전자책만 한 2만 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코로나 때 도서관 문을 사실 닫긴 했지만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하게 하고 전자책 서비스를 좀 확충을 해서 지금 회원 가입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네네. 50만 권. 근데 이제 서울도서관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역할이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역마다 그 광역도서관, 대표도서관, 광역 대표도서관 중에 하나로 이제 서울도서관인데 우리 시청자들께 그 서울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공공도서관하고 좀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 도서관법이 처음 도입된 게 1963년인데요. 몇 번의 그 개정 과정을 거치고 2006년에 도서관법 닿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 처음에 제정됐을 때보다는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도서관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지방 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시도에 대표 도서관을 설치를 하고 이제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도서관 시책을 그 도서관이 만들고 또 운영 지원을 하는 도서관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도 도서관 정책을 하지만 실제로 그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지역에 밀착한 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예요. 그러니까 그 광역시도의 형편에 맞게 시책을 만들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이제 형편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도서관 운영 환경이나
서비스를 좀 더 지역에 맞게 하라는 취지에서 대표 도서관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법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각 시도에서 기존에 있는 큰 도서관을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새로 건립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서울시는 공공도서관을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교육청하고 자치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 도서관을 하라고 하니까, 도서관을 새로 지어야 됐었죠.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시에 그 이제 청사를 새로 짓고 구청사 활용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를 도서관으로 해라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서관은 그냥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그러니까 구립 공공도서관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서울시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이 가장 주어진 그 큰 미션이에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건립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또 교육청 도서관과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을 하고 또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연구조사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서울시의 25개구에 있는 도서관들의 수준을 좀 그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도서관이죠. 그러네요. 정책 도서관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 도서관, 그러니까 광역에 대표 도서관들이 있는데 이제 서울 도서관은 그 서울시의 그 대표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했고 이제 정책 도서관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수도에 있는 대표 도서관이다 보니까 도서관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대표 도서관의 대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수도에 있는 대표 도서관이다 보니까 서울 도서관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가 굉장히 그 어떤 기준이 되는 많이 거죠. 주고 있죠. 기준이 되고 영향도 주고. 근데 사실 우리 이정수 관장님께서 지난 5년 동안 그 서울 도서관 관장님을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 서울시의 그 도서관 정책들이 많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는 했죠. 그래서 차차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우리 시청자들께서 그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서울의 그 대표 도서관은 서울 도서관이고, 그럼 서울시의 도서관이 한 몇 개 정도 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서울에 지금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운영 주체가 어디냐가 중요하진 않은데 도서관 역사를 보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먼저 도서관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별로 구분이 없어서 크게 뭐 어려움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 1920년에 그 종로도서관이 처음 만들어지고 올해 이제 남산도서관이 100주년이 되거든요. 남산도서관이 벌써 100주년이 됐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에서 이제 도서관이 만들어진 그 두 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경성 부리부로 되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동대문 도서관이 이제 세 번째로 만들어지고 해서 도서관이 이제 22개까지 각 구에 하나씩은 만든다라는 계획하에 이제 22개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교육청이 운영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지방자치법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됐잖아요. 그래서 구립도서관들이 이제 1998년, 9년 그 무렵부터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지금 한 170개 정도 있어서 22개에 170개 그러면 거의 200개 가까운 도서관이 지금 서울시에 있고요. 작은 도서관은
예전에 주민센터나 뭐 이런 데 가면 작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쵸, 이게 이제 공립 작은 도서관하고 또 교회나 아니면은 마을 단위로 이제 작은 도서관이 사립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한 1,200개 정도 있습니다. 1,200개 정도. 그리고 장애인 도서관이 한 10개 10개 있고요. 정도. 네네네. 그럼 이렇게 서울시에 있는 뭐 공공도서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 장애인 도서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정책을 이제 총괄하는 도서관이 이제 서울도서관이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사실 서울도서관을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책도 빌려보고, 그렇죠? 자료도 볼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하고 좀 다른 특징이 이제 정책 도서관이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이제 다른 일반 공공이나 작은 도서관하고 이제 다른 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 관장님께서 5년간 이제 그 관장님 우리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사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 신문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공무원 세계로 들어가서 공무원 사회를 좀 바꾸는 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뼛속 깊은 공무원은 아니었고요. 약간 공무원 사회에 뛰어든 무모하게 뛰어든 약간 뭐라 그럴까 좀 공무원답지 않은 공무원이었다 그럴까요? 그 임기 마치신 게 지금 12월 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2022년부터는 민간인. 그렇죠, 민간인이죠. 원래 사실은 우리 책문화 TV의 이정수 관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 공무원 신분이시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우리 책문화 TV에 나오셔서 그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조금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사실 있었는데 이제는 민간이시니까 이제 마음껏 그래도 손 얘기는 많이 못합니다. 사인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요. 우리 관장님께서 추진하신 대표적인 정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5년 동안. 원래 임기가 좀 몇 년이에요? 원래 임기. 원래 이제 1회 임기가요. 이제 처음 들어가면 이제 2년을 기본으로 하고 들어가거든요. 2년. 그래서 이제 성과를 보고 성과를 보고 이제 연장을 해서 최대 5년까지 하고 뭐 그다음에는 뭐 이제 법으로는 아주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뭐 이제 5년 내에 그러니까 총 10년까지는 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법이 바뀐 지 얼마가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냥 저는 5년만 다 하고 나왔는데 사실 5년을 처음부터 5년이라는 약속이 있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네가 하는 걸 보고 내가 연장해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서는 2년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 있던 사람이 공무원 조직 내부로 들어가서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인식에 있어서 일단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서울시라고 하는 큰 거대한 조직에서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고 저는 굉장히 생소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서울도서관을 바라보는 관점도 저는 외부에서 구립도서관장 시절에서 바라봤던 관점이 있고 그분들은 이제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일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물과 기름이 섞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 2년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 뭔가 일을 도모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쵸, 좀 짧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처음부터 그렇게 저는 이렇게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어서요. 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는데 일을 할 때 뭔가 앞으로 5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한다면 내가 이 주어진 2년 동안에는 뭘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하고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또 새로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였고 저는 또 우리 직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2017년에 들어갔는데 2차 도서관 발전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2차. 서울시의 2차 도서관 발전 계획을 만들고 그걸 2018년 5월에 발표를 했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중장기 계획은 연구 용역을 주는데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진짜요? 네, 그래서 2019년부터는 그거를 실행을 해서 제가 사실은 2019, 20년에 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요. 저도 공무원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서울 도서관의 어떤 정책적인 역할,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어떤 모델 이런 거를 만드는 기반을 사실은 그 2년 동안 준비를 했었죠. 와, 사실 그렇게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이런 거 세울 때 대부분 이제 그 연구 용역 줘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그런 거 수립을 다 해가지고 오면 이제 그걸 검토해가지고 이제 실행하는 쪽으로 그냥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관장님 되시고 나서는 그걸 직접 그 직원들하고 같이 도서관 발전 계획을 만드신 거잖아요.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내부에서 조직 반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우리가 하지? 그냥 돈 주고 맡기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바깥에 이제 구립도서관장님들도 제가 이제 2차 도서관 발전 계획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 내부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디펜스 하려고 하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직원들도 그거를 직접 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도서관에 들어가 보니까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는 직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같이 화요일, 목요일 점심 먹고 스터디. 그래요? 이렇게 해서 밥 빨리 먹고 모여서 그 모임 이름이 이제 코끼리 모임이었는데 코끼리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라고 장명한 직원 얘기가 우리가 지금 코끼리 어딜 만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지면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코끼리 형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 정도의 직원들하고 이제 속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서 직원들이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그래도 듣고 자료 조사도 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했고 이제 전문가들 모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들어보면서 우리 생각을 다시 이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구립도서관장님이나 또 이제 그 도서관 네트워크라고 거버넌스 주체들이 있어요. 정보서비스위원회 이런 분들하고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는 2017년 1년은 우리가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연말 거의 다 될 때는 시민대 토론회까지 해서 시민들 의견까지 다 받아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내부의 고민을 담아서 우리가 좀 실행 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웠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와. 그러니까 이제 정책 도서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서울도서관 우리 관장님이 워낙에 도서관 전문가시니까
이제 도서관 내부에 있는 이제 직원들도 이제 정책 전문가로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역량들이 숨겨져 있는 직원들도 있었을 텐데 우리 관장님께서 그런 숨어 있는 역량들을 이렇게 끄집어낸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더 그 직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람있고, 네, 그런 종합계획 발전계획안이 딱 나왔을 때, 와, 이게 드디어 우리가 코끼리를 하나 드디어 완성했구나. 네네. 네, 굉장히 보람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그 서울도서관장 하면서 굉장히 보람있었던 것이 우리 직원들이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딱히 이것이 어떤 모범 답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고, 그렇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뭐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그 계획서를 들고 다니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하나 곱씹어가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냐면은 계획이 만들어질 당시하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해야지 될 때는 또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표현에 대해서도 내가 이 용어를 썼지만 다른 사람이 받아봤을 땐 예를 들면 돌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 보통 이제 사회적 돌봄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돌봄을 정말 애기 기저귀 갈아주고 키우는 돌봄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정신적인 아니면은 뭐 심리적인 돌봄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직원들하고 나누면서 정책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많이 성장하고 직원들이 이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하는 일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것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제가 이제 관장으로 와서 저 직원들의 어떤 인식이나 업무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거를 좀 바꾸지 않았나 그런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와, 저는 사실 우리 관장님께서 하신 활동 중에 좀 기억나는 게 그 시민 대토론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시민으로서 도서관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말하는 큰 공간에서 다 같이 토론회하는 그 장면,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도서관에서 그렇게 시민들을 다 이제 초청해가지고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판을 벌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정수 관장님께서 서울도서관으로 가셔가지고 하신 그런 그 중요한 정책 역할 중에서 그 시민 대토론회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도서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보통 이제 도서관을 뭐 공론장 또는 뭐 이제 플랫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 시민들의 얘기를 듣는 거를 사서들이나 관장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면은 이제 시민들은 도서관에 바라는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방 역할이 필요하고 내가 연구를 하려면 연구도 할 만한 책이 필요하고 너무너무 다양한데 그 다양한 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뭐 예산이나 인력이나 뭐 공간이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못 들어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구를 가지고 해줄 수 없으니까 어떤 정책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이 요구 기반이 사실 안 되고 또 그렇게 하자면 복잡해요. 왜냐면은 다 들었는데 내가 이걸 못 하는데 들어서 너는 왜 이거 했냐고 원망을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특히 이제 2차 도서관 발전 계획을 만들 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구에 기반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할 만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이제 보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방향성 정도만 이제 만들어냈는데 시민들이 우리가 얘기를
들어줄 수 있든 없든 간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이 아니면 그 정책은 너무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되고 그것은 도서관을 사람들한테 이용하라고 하면서 사실 도서관 이용자를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도서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해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택도 없는 소리이긴 해도 왜 저 사람들이 저 시민들이 도서관에 저런 얘기를 할까 곱씹어보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도 시민대 토론을 했고 또 18년에도 했고 19년부터는 축제에 그런 포럼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시민과 사서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5년 동안 그 서울도서관을 이제 이끌어 이제 오셨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정수 과장님이 더 하시면 좋았을 더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이정수 과장님 워낙 또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좀 다른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좀 하셔야죠,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데, 서울도서관 그 관장님 그만두시고 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동안? 그러면 지금 벌써 한 3개월 정도? 네, 2달 반 됐고요.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아주 오래 할 생각은 사실 없었고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저한테 주어졌으니까 그것도 뭐 통째로 5년이 아니고 이제 잘라서 이제 5년이긴 했지만 그때마다 내가 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미련은 없었고 이제 지금 고척돔에 그 저희 서울 책보고 같은 아트 책보고를 만드는데 그거가 이제 진행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완성하는 거를 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그 고척동에 고척돔 지하 1층에 책보고 아트 책보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감하게 제가 이제 더 어플라이를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다가 저한테 그렇게 큰 에너지가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지도 않았고 또 이제 그 정도 일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만뒀는데 두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미뤄둔 공부도 하고 요즘은 학교에 강의 나가고 그리고 이제 뭐 칼럼 같은 거 쓰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불교 방송에 그 책 소개하는 코너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니까 백수 가로사라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관장님과 통화하면 지금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수가 바쁜 이유가 있구나. 한번 나중에 뭐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지금 아주 나이 들어서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쉬고 있으니까 또 은근히 또 불러주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때다 싶은 거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당분간은 이제 제가 그만둘 때는 올해는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좀 공부하고 좀 채워야죠. 그동안 너무 소진했기 때문에. 우리 이정순 관장님께서 우리 서울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장까지, 그러니까 서울도서 관장까지 하셨고, 사실 그렇게 그 서울도서관장까지 하시기까지 그 전에는 이제 서대문 구립 이진아 도서관 관장님을 한 10년 정도? 그쵸, 그때도 13년 정도. 13년 하셨어요? 와, 13년 정도 하셨고, 그 전에도 한국경제, 한국경제신문, 신문, 거기서도 이제 사서로 일을 하셨는데, 사실 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이 돼야지 이렇게 서울도서관장까지 하게 되는지. 저는 왜냐면 일하고 또 엄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역할도 하시면서 일도 하시면서 사서 역할도 하시면서. 제가 이제 구립도서관에서 근무할 때 이용자들하고 굉장히 이제 뭐 수다 떨듯이, 왜냐면 저도 이제 애를 키워본 경험이 있고 하니까
그 엄마들하고 애 네. 키우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네. 그 중에서 같은 엄마지만 네. 이제 집에서 계시다가 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엄마들이 네. 계셨는데 저를 보면서 네. 우리 딸도 네. 관장님처럼 네. 그렇게 사회적으로 네. 이렇게 어떤 자기 영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서가 되느냐. 네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문헌정보학 제가 다닐 때는 도서관학이었고 네. 뭘 알고 간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책을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네. 대부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와요. 그러니까 도서관학과 가면은 지금 이제 문헌정보학과로 네, 바뀌었죠. 네. 네. 가면 이제 내가 책만 많이 읽을 수 있겠구나. 네. 근데 이제 뭐 도서관학을 네. 가고 싶어서 요즘은 가고 싶어서 사서가 되기 위해서 문헌정보학을 그쵸.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때는 네. 그렇지는 않고 저는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는 것이 네.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그 옛날에도 네. 항상 책을 사줬고 집에 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책과 가까운 환경에서 있었고 네. 초등학교 때는 마을 문고가 있었고요. 중학교 때는 폐가제였지만 학교에 도서관이 있었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별도로 도서관이 있었어요. 네, 제가 개성역을 나왔는데 네. 거기에 이제 성당 건물 같은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은 수녀님이 계셨고 개가제여서 책을 그냥 이렇게 거기서 빼서 볼 수 있는 환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책하고 굉장히 가까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하루는 저하고 친한 선배님이 계셨는데 제가 언니는 학교 어디 갈 거예요? 뭐 전공할 거예요? 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물어봤더니 나는 도서관학과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때는 아니 무슨 건물에 학문이 붙어 있나? 그치, 도서관하면 건물인데. 네네. 그래서 생소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대학 입시에서 전기 후기 이렇게 있었거든요. 전기에서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후기를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가 숙모님이 국회 도서관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에 빠진 저와 저희 엄마한테 그냥 후기 보내고 그냥 진로가 뚜렷한 도서관학과를 보내라. 내가 도서관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그분은 사서는 아니셨는데 여성 직업으로서 사서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 굉장히 지적이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그런 시선이죠. 그래서 그냥 제가 숙모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제 도서관학과를 갔고 거기서 이제 사서가 돼서 저는 이제 신문사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요즘은 이제 문헌정보학이라고 돼서 4년제나 뭐 2년제로 해서 전국에 한 4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통적인 코스는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전공을 했다가도 이제 대학원을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요즘은 사서 자격증을 따는 길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원, 독학사 이런 걸로 돼서 사서 자격을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정통적인 방법으로 사서가 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학문 배경을 가지고 사서 자격을 딴 취득을 하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문헌정보학이 학부였고 대학원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있는 상태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니까 이제 주제 사서 같은 주제 전문 사서 같은 경우가 이제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 특화 도서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는데 프로그램 특화가 아닌 어떤 장르별 그 장서에 대한 특화 쪽으로 간다면 그런 것도 괜찮겠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그럼 우리 이정숙 과장님은 그러면 이제 대학의 도서관학과, 그러니까 문헌정보학과를 나오시고, 그러니까 학교를 나오면은 정사서 몇 급이 주어지나요? 제가 문헌정보학과 이제 나오면요. 다닐 때는
그냥 정사서 자격을 줬는데요. 네. 요즘은 2급 정사서를 주고 2급? 예. 네. 2년제를 나오면 준사서 자격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이제 기한이 지나면 어떤 그 1년 뭐 과정을 거친다든가 이러면은 정사서 2급 정사서를 받을 수가 있고 네네. 1급은 그 현장에서 뭐 9년 아니면은 석사를 거치고 뭐 6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서관법의 그 시행령에 보면은 사서 자격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기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보시면 네, 자기한테 어디가 해당되는지를 보시고 그러네요. 네. 이제 자격증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 관장님 저희가 다음에 뭐 방송할 때 이 사서의 지위 그리고 사서 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에도 이제 뭐 한계점도 있고 뭐 좀 개선을 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다음 방송에서 네네. 그리고 우리 관장님 그러면은 몇 년간 우리 사서로 살아오신 거예요? 세보셨어요? 한 35년 정도 되지 않을까? 35년이요? 네.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경제신문에서 87년부터 98년까지 일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한 7년 정도 학교에 강의 나가고 야인 생활을 했었죠. 네네. 교수님들 이제 그 연구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그때도 뭐 나름 이제 바쁘게 살면서 애 키우고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한 7년 정도 있다 보니까 몸에 이제 좀 있으셔서 뭘 해볼까 하고 계속 이제 돌파구를 찾다가 서대문 이진아 기념도서관 관장 뽑는 걸 보면서 제가 서대문에서 학교를 다니고 원래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동네여서 그냥 뭐 앞뒤 생각 안 하고 지원을 했는데 마침 이제 뭐 다행히 됐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이제 된 건데 그때 이제 그게 2005년이었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16년까지 서대문에서 근무를 했고 2017년부터 21년까지 서울도서관에서 일했어요. 거의 한 35년 정도를 사서로 너무 늙었어요. 아니 근데 굉장히 동안이세요 진짜. 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책하고 가까이 지내면 굉장히 동안이 됩니다. 서로 또 이제 미모를 칭찬하면서 그동안 사서를 이제 하시면서 사서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사서란 무엇일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서는 저도 사실 뭐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했고 신문사에 딱 들어갔는데 신문이 나올 때 필요한 자료를 서포트하는 것, 그 다음에 신문 기사를 분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하는 거잖아요. 제공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나 이제 독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보 전달자, 그다음에 정보를 가공하고 하는 그거는 이제 아주 사서로서의 1차적인 그 업무고 기능을 보면은 저는 이제 공공도서관에서 있으면서 사서로서의 그런 보람 역할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그 가이드, 페이스메이커, 뭐 이런 역할, 이제 동반자 같은 역할을 많이 이제 개인으로 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떤 문화 전승기관의 역할을 도서관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을 해서 축적을 하고 그거를 다 지금 당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공을 하지만 이용이 지금 당장 안 될 책이라도 이제 그거를 사서 보관을 하면서 다음에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이제 그 소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건대인가에서 나온 시집살이 집성한 책이 한 10권 정도 나온 게 있어요. 아, 네네. 요즘은 시집살이 안 하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어머니, 네. 저도 이제 시집살이를 좀 했지만 네. 시집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인식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모아서 다음 사람들한테 연구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은 사서가 책을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래서 문화 전승자의 역할, 이런 것이 사서로서의 가장 큰 보람이자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서 하면은 사서 고생하는 저는 사실 근데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어떤 책 제목에 그런 게 있던데. 사서 고생할 네, 그렇죠. 왜냐면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도 했지만 사서 고생해서 사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만큼 사서 고생할 만큼 고생하고 있나 이런 반성을 어느 순간 하면서 그 말 앞으로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더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많기 때문에 사서의 직업은 그래도 좋은 직업이고 정말 사서 고생할 각오가 필요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서는 삶의 동반자 그리고 문화 전승자다. 매우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우리가 사서를 직접 만날 기회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활용을 잘 못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서를 어떻게 사서 선생님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자료가 필요할 때 사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자료 요청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서 활용, 사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을 차차 이어가면서 우리 이정수 간사님께서 그 동안에 이제 사서로 거의 한 35년 동안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얼마나 노하우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우리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이정수 관장님께서 그 이번 대선에 그 도서관 관련한 공약을 내셨는데 그게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채택은 됐지만 채택은 됐지만 실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님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낙선하셨기 때문에 안타깝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내가 낸 제안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대선 후보가 다 채택을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쵸? 저도 뭐 그렇게 공약이 채택된 것만 해도 사실 다행이고 또 하나의 어떤 그 성과 그 정도로 이제 도서관이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켰다라는 거에서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공약인지 좀 살짝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도서관에 대한 그런 현실을 현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서울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도서관에서 광역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제가 그 전에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광역과 기초의 업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광역과 기초가 도서관은 똑같아요. 공공도서관 및 문고운영인가 아무튼 한 줄로 되어 있어서 도서관법에는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 대표도서관이 어떤 작동을 하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제 법과 제도가 이제 같이 맞물려야지 이게 기능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제안한 거는 광역 중심의
도서 대출 반납, 사무대차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구립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또 서울 도서관처럼 광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 도서관만 있지만 앞으로도 뭐 서울도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건립 운영하는 도서관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인천도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광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각각 운영을 하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물론 책이음이나 책바다가 이제 보완을 하긴 하지만 그 도서관을 다 회원 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저만 해도 어제 제가 이제 필요한 책이 있어서 서울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바다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서울 도서관에서 책을 다 빌려본 상태니까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볼 수가 없어서 그 교육청 도서관을 직접 또 찾아가게 됐어요. 회원증을 다시 만들고. 그러니까 회원증을 다시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회원증 있고 이제 회원증이 너무 많아. 구립도서관 직업 회원증 열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공급자 중심이고 이용자는 좀 불편하구나. 그러니까 책이음 카드를 만들면 다 책이음 회원 도서관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상호대차는 되지 않고 책바다는 내가 그 이용하는 도서관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도서관 그 대출 건수에 제약을 받고 건수 제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됐지만 책바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궁금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공하는 도서관, 제공하는 책, 그다음에 그 제공받는 도서관, 그리고 그 신청한 도서 목록 실패한 거 했는데 실패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가깝더라고요. 신청을 했는데 제공이 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거는 강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제가 다른 지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구립도서관이 규모가 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육청 도서관과 마포중앙이나 뭐 광진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책을 검색을 하면 있는 도서관이 있고 없는 도서관이 있고 이런 게 나와서 우리가 운영 주체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용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지 도서관 이용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독서율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어떤 법 제도가 우리의 그 이용을 막고 있고 그다음에 독서 환경이 제공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안을 했고 그게 이제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책임이 있고 책바다 있는데 그걸 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법에서 그 명시하고 있는 지방 분권에 따른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서관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대표 도서관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되고 그런 도서관 정책이 중앙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강역의 역할, 기초의 역할이 좀 더 정비가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공약이 실현이 되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쵸. 그게 소확행 공약 몇 번째였죠? 83번으로 83번째. 그렇죠. 그래서 이정수 관장님께서 그 지금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 보자면은 도서관을 내가 이용을 할 때 내가 마음껏 책을 빌려볼 수 있게끔 언제든지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그런 공약을 소확행 공약을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게 채택이 됐는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낙선하셔서 이 공약은 좀 실현이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좀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계속 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 도서관계에서 이용자 측면에서 이제 정책이나 제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은 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이 사실은 우리 보통 탁상 행정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용자인 적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자이기 때문에 또 도서관을 보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구립에서 네. 실제로 지역에 밀착한 네. 그런 도서관에서도 근무해봤기 때문에 그런 네. 경험이 사실 저는 중요하다. 왜냐면은 어차피 정책이라는 거는 행정구조 안에서 그렇죠. 네. 만들어지긴 하지만 네. 그냥 중앙정부에서만 근무하거나 광역에서만 근무한다면 네. 사실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듣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도는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용자 얘기를 듣고 실제로 이용하는 관점에서 불편함을 겪어본 사람이 제안을 하게 되면 네. 조금 현실성 있고 네네. 실효성 있고 이용자 관점의 정책이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실현되려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네. 하나의 어떤 시그널 정도의 역할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되게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테지만은 저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제 느꼈을 때 내가 이제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막 갑자기 막 뭐가 보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정말 또 필요할 때가 있고 근데 책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도서관을 이용을 안 해요. 사람 심리가 네 이제 뭐야 도서관 없잖아 책. 그럼 이제 도서관 이용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도서관 이용률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의 독서율이 이렇게 막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마다 한 번씩 국민 독서 실제 조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때 뭐 성인들의도 독서율이 계속 떨어진다 이런 실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러면 그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방안을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만약 그게 이용자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뭔가 제약을 받는다면 그런 제약을 받는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환경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그러고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 뭐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리고 도서관계에서 좀 그런 역할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주변에 보면은 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책이 없어서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보고 싶은 책이 없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귀찮은 거죠. 네. 그리고 어떤 도서관이 내 일상에 좀 친숙한 곳이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은 그러니까 사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동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서관이 과연 내 삶의 동반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과연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관장님께서 이렇게 그 이용자 관점에서 그동안에 뭐 책 이음이나 책바다 이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것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는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실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공약을 내신 거는 정말 좋으신. 네, 저는 사실 도서관이 굉장히 장제적인 그 가능성이 많은 시설이거든요. 제가 도서관 관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더 많이 느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고 정말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너무 행정구조 안에서 어떤 자기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정립이 아직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정수 관장님하고 이제 도서관 톡톡데이 방송 첫 번째 방송을 했는데요. 사실 앞으로 그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관장님께서 이쪽 도서관 문화와 관련해서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도서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동안 사실 그런 개선 방향은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처럼 현장에서 도서관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해오셨고 그다음 정책까지 해오신 분으로서 네, 앞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네, 많은 도서관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댓글에 도서관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 때 우리 이정수 관장님께서 좀 답변을 좀 같이 네. 해드리는 네. 그런 소통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녹화를 해서 방송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댓글들은 다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도서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에피소드를 좋고 아니면 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한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남겨주시면은 우리 이정수 관장님께서 다음 시간에 우리 방송에서 네, 좀 답변을 좀 해주시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사서로 그리고 도서관 관장으로 활동을 해오시면서 보람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좀 말씀해주시면서 오늘 첫 방송은 네,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제 직업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예. 있는 직업이고 네. 사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구립에서 일할 때 서대문 네. 구립도서관 네. 관장님으로 일하실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엄마들 독서회 꾸준히 하면서 엄마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고를 하던 분들이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자녀 양육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책의 힘을 그때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런 것이 제 인생을 통틀어서 생각했을 때 가장 보람이 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서울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그 일을 이제 시도도 해보고 실험도 하고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도서관이 자기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서관 조직 문제가 그런 그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제가 서울도서관 가서 뭔가 좀 해보고 싶었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사서 고용 실태 조사나 이런 걸 했는데 사서들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돼야지 역량 있는 사서가 오고 그 역량 있는 사서가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서들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걸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저 사서들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데 물론 밥그릇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개선이 되지 않고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그걸 제대로 못한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도서관 조직 문제라든지 그 사서 고용 실태 조사 이것도 하셨잖아요. 서울도서관 관장님을 하시면서 서울이 이제 위탁 도서관이 많아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을 생각했을 때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사서들은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딸라서 제일 좋은 부모들이 도서관 사서를 딸로 둔 엄마 아니 부모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서가 굉장히 일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시민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사서들도 고충이 굉장히 많아요. 감정 노동자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방송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 네, 네, 이런 측면들도 네, 네. 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관장님, 우리 이정수 관장님하고 네, 도서관 톡톡 네, 방송을 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네, 즐겁게 방송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관장님 오늘 첫 방송인데 어떠셨어요? 네, 뭐 네. 그냥 네.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재밌게 했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재밌어야 되는지 좀 걱정이 되네요.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정수 관장님하고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네. 네, 뵙도록 하고요. 네, 가능하면은 자주자주 방송을 해가지고 좀 우리 시청자들이 도서관하고 좀 친해지게끔 네네. 네, 하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 책문화 TV 시청자들께서 우리 이정수 관장님을 네, 바로 네, 기억할 수 있도록 네, 아주 자주자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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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정윤이의 책문화 TV 네, 여기서 방송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네, 즐거운 봄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오미크론도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책문화 TV 아직 구독, 좋아요, 알람 안 눌러주신 분들 네, 꼭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네, 지인들께, 친구들께, 가족들께, 이웃들에게 네, 정유의 책문화 TV 네, 링크 많이 전달하셔가지고요. 네, 구독자들이 좀 더 많이 풍성해지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